누가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라라는 거죠.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판은 나중에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기고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물러나시고요. 한 사람은 당을 이끌면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이 당 전체 역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페이지에 기록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명윤 TV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무능하고 비겁한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보수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말이죠. 이 지도부가 뭐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그런데 두 후보가 5월 7일 오후 6시에 만났습니다. 1시간 조금의 회동이 있었는데요. 결단도 없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혼돈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됐고 민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입법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협박하고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무더기 위헌 입법으로 대선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중도층은 말이죠. 이재명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혐오 정서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죠. 비호감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이 민심을 등에 업고도 국민의힘이 자중질환 후보 단일화 내분에 빠져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가장 문제죠. 쌍권이 가장 문제다라는 겁니다. 국민적 비호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뭐 방향이 맞든 뭐든 상관없이 하는 짓이 다 싫다라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지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후보자들은 탐욕과 자존심에 갇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는 말이죠. 당원과 절차를 등에 업고도 지도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말이죠. 출마 결단도 없이 여론조사 뒤에 숨었습니다. 지도부는 강제 단일화라는 폭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후보 박탈 시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비판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그 결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가요. 이재명을 꺾을 천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로 끝낼 겁니까? 분열로 폭망한다라는 보수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지도부가 말이죠. 이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진작에 단식 투쟁을 하지. 무엇이 중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단식 투쟁을 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정리의 시작점은 말이죠. 쌍권의 사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문수의 정당한 후보 지위를 흔드는 것이 당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한덕수의 무책임한 명분 정치가 보수의 결집에 왜 치명적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이는 단일화 조작극의 내막과 법적 위험성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모르면요. 우리는 또다시 이재명의 파란 깃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끔찍한 세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5월 7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김문수, 한덕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회동 없는 회동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단일화는커녕 기싸움만 남았죠. 후보 등록 마감 기한 11일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앞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민들은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죠. 회동은 단일화를 향한 실질적 논의가 아니고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습니다. 양측 모두 양보하라는 입장만 고수했죠. 어떻게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정식으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당원상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이 지켜야 할 사람은 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이에 보수 진영의 정통성과 당원 주권의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말이죠. 보수 진영의 정통성과 당원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주장입니다. 한편 한덕수
쉽지 않은 선택을 감수하면서 테이블에 나왔죠. 이 관료로서 마지막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6.3 대선을 지켜본 후에 자연스럽게 퇴임을 할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받기 때문에 이 대선에 출마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고 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단일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은 평가할 만한데 문제는 방식이다라는 말이죠. 한덕수가 제시한 여론조사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끌겠다, 나는 여론조사든 토론이든 어떤 것도 응하겠다. 사실 여기에 여론조사 단일화 설문 문항 자체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단순 선호도 조사로 진행될 경우가 있죠. 김문수 후보는 이미지 기반의 불리한 전장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의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는 실질적인 단일화가 아닌 편향된 인기 투표가 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김문수는 이에 반발하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동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죠. 단일화의 진정한 목적은 승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회동에서 보면요, 승리 전략은 안 보였죠. 내가 더 자격 있다, 양보 요구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허파가 헛떡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이 회동이 보수의 미래를 본다, 나라를 본다라는 회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고집의 충돌, 명분의 싸움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보수가 싸우기도 전에 지겠죠.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뒤집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지도부의 폭주를 보면서 보수 유권자들은 또 지랄 발광이네, 지금 뭐하고 자빠졌냐 라면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부부터 사태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김문수는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정식 대선 후보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선출됐고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도 지금 준비할 법적 지위를 갖췄죠.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지금 당원의 제74조 2항을 근거로 이 정당한 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면요, 선출된 후보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조항 하나 들고 지금 김문수 후보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어떤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범법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에 참패했습니까? 아니면 당내 규정을 어겼습니까? 아무것도 조항에 그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당심으로 뽑혔죠. 당원 투표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자체는 찬성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된 바조차 없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단일화 명분을 삼아서 사실상 후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아니라 지도부의 쿠데타죠. 쌍권 쿠데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쪽이 유리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비대위가 김문수 교체를 의결하겠다라는 시나리오가 빤히 보입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이런 민주주의 파괴를 하는 정치 조작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요. 정당은 절차가 생명입니다. 만약에 당원 74조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경선도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될 때까지 이 지도부가 발광을 하겠죠. 모든 후보가 어차피 당 지도부가 바꿀 수 있다는 불신 속에서 정치적 정당성과 당원의 주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는 당무권이 있는 후보죠. 지도부는 그에 대해서 정당한 자격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조율에 나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김문수를 방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당원을 악용해가지고 단일화를 절차적으로 무력화하려고 지금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수를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이번엔 정권이 연장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재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정치는요, 이런 정치 노름, 이런 숫자들 전에 말이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쌍권, 권선동, 권영세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보수 괴멸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일화의 실패의 결말은 뭐냐?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후보를 강행한다. 한덕수와 김문수가 후보를 강행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헌정사상 초유의 후보 이중 등록 사태를 맞이하게 되죠. 한 정당에서 두 명의 대선 후보가 나온다. 이게 현실이 된다라면 혼선이 아니라 정당 자체의 자격을 부정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심각한 건 뭐냐? 지도부가 여론조사를 강행해가지고요. 한덕수를 후보로 결정하고 비대위 의결로 김문수 후보를 자격 박탈한다. 이 시나리오는 최악이죠. 김문수 측에서 벌써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이 조치가 법원에서 인정된다, 인용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요, 대선 후보 없이 그냥 6.3 대선을 이재명에게 헌납하는 겁니다. 즉 김문수가 등록을 막고 소송을 제기하고 한덕수가 후보로 확정되고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두 사람 다 나가리. 반대로 한덕수가 후보가 되지 못하고 김문수가 단일화 없이 출마할 경우 한덕수 지지 세력과 중도 우파는 선거 캠프 이탈 혹은 독자 노선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배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단일화가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남은 건 법정 소송 그리고 당내 분열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꺾을 기회는 사라지겠죠.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요. 야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이런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순간에도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지도부를 통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무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부를 통제 못한다라는 건 상당히 리더십에 치명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한덕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원 의지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는 사실 지도부 쌍권과 다르다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선을 긋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한덕수 후보 대선 출마에 쌍권이 숟가락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숟가락 얹었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쳐야 되는 겁니다. 왜? 신뢰가 무너진 지도부가 이 한덕수의 이미지까지 지금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총회는 결정을 강행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이 말이죠. 파기환송심 미뤘죠. 입법으로 죄를 덮는 전대미문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막 입법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다라고 하죠. 중도층은 이미 이재명의 혐오 정서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말이죠. 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자멸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도부 사퇴. 선택하지 않으면 보수는 이번에 진짜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더 미룬다라고 하면 끝나죠. 더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눈치 이래저래 봤다가 판이 다 끝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결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재명 아가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김문수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요. 갈등을 정리하지 못한다. 한덕수가 당원의 뜻을 거스르면서 명분만 고집한다. 지도부가 절차를 망가뜨리면서 일방적으로 지속한다. 고집을 피운다. 이번 대선이요.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윤 어게인을 더 외칠 수 있고 명예 회복을 가질 수 있고 사법부의 정상화를 가질 수 있고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책임이 없나를 겨루는 싸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죠. 지금이. 이재명 이거 나가리 될 수 있을 만큼 이 극혐자로 올라갔고 민주당이 지금 입법 폭주를 보내고 있고 국제사회가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성명을 내고 보수 유권자들은 이 반 이재명으로 단일화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 안 했냐 누가 이게 뭐
이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라라는 거죠.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비판은 나중에 가서 해도 되는 겁니다. 이기고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물러나시고요. 한 사람은 당을 이끌면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이 당 전체 역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페이지에 기록될 겁니다. 천년의 저주가 아니라 만년의 저주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분열인가 승리인가 말이죠. 누가 옳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건 말이죠.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정윤TV였습니다.